2010년 8월 부산 영도구에 사는 김서연의 삶은 그해 여름을 경계로 완전히 갈라졌다. 서연은 당시 40이 조금 넘은 중학교 전문 상담교사였고 남편 박민재와 딸 박하린과 함께 오래된 아파트에서 조용한 일상을 이어가고 있었다. 민재는 해군에서 정비기술 장교로 복무한 뒤 전역한 사람이었고 하린은 초등학교를 막 졸업한 12살의 아이였다. 그해 여름 세 사람의 삶은 특별할 것 없이 반복되고 있었다. 출근과 등교, 주말의 짧은 휴식, 그리고 민재와 하린이 함께 나가던 바다 위의 시간까지 모두 익숙한 흐름이었다. 민재와 하린은 주말마다 소형 선회기를 타고 가까운 연안으로 나갔다. 서연은 그것을 위험한 취미로 여기지 않았다. 민재는 규칙을 중시했고 하린은 조용하고 신중한 아이였다. 바다는 그들에게 일종의 공간이자 언어처럼 여겨졌다. 말이 많지 않은 민재와 감정을 쉽게 드러내지 않는 하린에게 바다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장소였다. 서연은 그런 관계를 건강하다고 믿었다.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안정감이라고 생각했고 민재는 그 안정감을 제공하는 사람처럼 보였다. 이 문제가 시작된 날도 평소와 다르지 않았다. 8월 중순의 토요일 아침, 민재는 하린과 함께 바다에 나간다고 알렸다. 서연은 별다른 걱정을 하지 않았다. 기상예보에는 특이 사항이 없었고 이 일정은 이미 여러 번 반복된 것이었다. 서연은 그날 집안일을 정리하고 다음 주 수업 준비를 하며 시간을 보냈다. 저녁이 되어도 두 사람이 돌아오지 않았지만 통신이 잘 잡히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초조해하지 않으려 애썼다. 하지만 밤이 지나고도 연락은 없었다. 다음 날 아침이 되었을 때 서연의 마음속에는 불안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 전화를 걸어도 연결되지 않았고 항구 근처에 문의해도 별다른 소식은 없었다. 월요일 새벽, 서연은 결국 해양경찰에 신고했다. 몇 시간 뒤 영도 앞바다에서 민재 명의로 등록된 선박이 발견되었다는 연락이 왔다. 배는 크게 손상되지 않았고 내부에는 식수와 간단한 음식이 남아 있었다. 구조 신호는 없었고 조난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 서연은 조사 과정에서 차분하게 질문에 답했다. 민재는 경험이 많은 사람이었고 하린은 수영도 할 줄 알았다. 그날 특별히 다툰 일도 이상한 말도 없었다. 조사관들은 사고 가능성과 실종 가능성을 동시에 검토했지만 단서라고 부를 만한 것은 나오지 않았다. 수색은 며칠 동안 이어졌고 헬기와 선박이 동원되었지만 결과는 같았다. 바다는 아무것도 돌려주지 않았다. 며칠 뒤 언론이 찾아왔고 서연의 집 앞에는 카메라와 마이크가 놓였다. 서연은 말을 아꼈다.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없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애도를 건넸고 교회에서는 기도를 했다. 학교에서는 휴직을 권유했다. 하지만 서연의 시간은 멈춘 상태였다. 누군가는 사고라고 말했고 누군가는 바다가 무섭다고 했다. 서연에게 중요한 것은 원인이 아니라 부재였다. 민재와 하린이 사라졌다는 사실 그 자체였다. 수색이 중단되고 사건이 장기 미제 상태로 분류되자 서연은 법적 절차를 안내받았다. 실종자 신고, 재산 정리, 그리고 일정 시간이 지난 뒤 사망 추정 신청까지 설명이 이어졌다. 서연은 서류에 서명하면서도 현실감을 느끼지 못했다. 사망이라는 단어는 종이에만 존재했고 집안에는 여전히 두 사람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 민재의 작업 가방과 하린의 책 가방은 그대로였다. 서연은 그것들을 치우지 않았다. 정리하는 순간 정말로 끝나버릴 것 같았기 때문이다. 시간은 느리게 흘렀다. 한 달이 지나고 계절이 바뀌어도 서연은 매일 같은 질문을 되뇌었다. 만약 길을 잘못 들었다면, 만약 엔진에 문제가 생겼다면, 만약 구조 요청을 할 시간이 없었다면. 그러나 어떤 가정도 현실을 바꾸지 못했다. 서연은 여전히 출근했고 상담실에서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아이들이 내뱉는 불안과 두려움은 오히려 서연을 붙잡아두는 역할을 했다. 누군가를 돌보는 일만이 서연을 현실에 묶어두고 있었다. 그해 겨울, 공식적으로 수색 종료가 통보되었다. 서연은 통보서를 접으며 묘한 공허함을 느꼈다. 누군가 대신 결론을 내려준 순간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결론은 서연의 마음속에 도착하지 못했다. 밤이 되면 서연은 여전히 전화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문이 열리는 소리에 고개를 들었다.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과정이 하루의 마지막 의식이 되었다. 서연은 사람들에게 괜찮다고 말했다. 살아야 한다고, 버텨야 한다고 스스로에게도 말했다. 그러나 마음 한쪽에서는 계속해서 다른 가능성을 부정하지 못했다. 배가 돌아왔다는 사실, 흔적이 없다는 사실, 설명되지 않는 공백이 남아있다는 사실이 서연을 놓아주지 않았다. 이 이야기는 사고로 끝나지 않았다. 서연에게 이 여름은 시작에 불과했다. 그녀의 삶은 그날 이후 끝없이 이어지는 기다림 속으로 들어갔다. 박민재의 삶은 겉으로 보기에는 언제나 정돈되어 있었다. 그는 1960년대 초 경상남도 인근에서 태어나 말수가 적고 규칙을 중시하는 분위기 속에서 자랐다. 가족은 감정을 크게 드러내지 않는 편이었고 민재 역시 어린 시절부터 눈에 띄는 반항이나 일탈 없이 성장했다. 학교 기록에는 성실함과 책임감이라는 표현이 반복되었고 교사들은 그를 조용하지만 집중력이 뛰어난 학생으로 기억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민재는 진학 대신 해군을 선택했다. 선택의 이유를 길게 설명하지는 않았지만 그는 안정과 구조가 분명한 조직을 원했다. 해군에서의 생활은 민재에게 잘 맞았다. 규정은 명확했고 역할은 분리되어 있었으며 개인적인 감정은 업무의 중심이 아니었다. 그는 기술 계통에서 두각을 드러냈고 장비 점검과 유지 관리에서 신뢰를 얻었다. 동료들은 민재를 예측 가능한 사람이라고 평가했다.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필요 이상으로 드러나지 않으며 맡은 일을 정확히 해내는 사람이었다. 20년 가까운 복무 기간 동안 민재는 큰 사고나 징계 없이 시간을 보냈다. 진급은 빠르지 않았지만 그 역시 개의치 않는 듯 보였다. 조직 내에서 주목받는 위치보다는 묵묵히 기능을 수행하는 자리에 머무르는 것이 그에게는 자연스러웠다.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누는 일은 거의 없었고 휴가 기간에도 동료들과 어울리기보다는 혼자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았다. 누군가는 그를 내성적이라고 불렀고 누군가는 감정이 없는 사람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재는 그 어떤 평가에도 반응하지 않았다. 복무 중반, 민재는 군 관련 물류 부서에서 일하던 여성과 결혼했다. 결혼 생활은 조용했고 외부에 드러날 만큼 특별한 사건은 없었다. 아이는 없었고 부부는 각자의 일상에 크게 간섭하지 않는 관계였다. 그러던 중 아내가 병을 진단받았고 치료 기간은 길지 않았다. 그녀는 몇 년의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났다. 장례 이후 민재는 장기간 휴가를 사용했고 그 시간 동안 무엇을 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그는 돌아온 뒤 더 말수가 줄었고 이전보다 더욱 자신을 닫아버린 듯 보였다. 저녁은 계획대로 이루어졌다. 민재는 명예롭게 군을 떠났고 정해진 연금과 경력을 손에 넣었다. 고향으로 돌아갈 수도 있었지만 그는 부산을 선택했다. 항구 도시, 해군과 연관된 시설이 많고 익숙한 구조를 가진 곳이었다. 민재는 영도 인근의 작은 아파트에 거주하며 개인 선박 정비와 관련된 일을 시작했다. 그는 야간 과정을 통해 해양 장비 유지 관리 자격을 취득했고 현장에서의 평판은 빠르게 쌓였다. 약속을 어기지 않고 불평하지 않으며 문제를 오래 끌지 않는 사람이었다. 이 시기에 민재의 일상은 거의 변하지 않았다. 아침에 나가 일을 하고 저녁에 돌아와 간단히 식사를 하며 하루를 마무리했다. 여가 활동은 제한적이었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업무를 벗어나지 않았다. 종교 활동 역시 형식에 가까웠다. 일요일마다 교회에 나갔지만 적극적으로 교류하지는 않았다. 그런 민재를 처음 주목한 사람이 김서연이었다. 서연은 교회에서 봉사활동을 하며 민재를 알게 되었다. 서연에게 민재는 안정적인 사람이었다. 감정 기복이 없고 약속을 지키며 말을 아끼는 태도는 서연에게 신뢰로 다가왔다. 서연은 이미 한 차례 이별을 겪은 사람이었고 혼자 아이를 키우며 삶을 꾸려가고 있었다. 그녀에게 필요한 것은 화려함이 아니라 예측 가능한 일상이었다. 민재는 그 조건에 정확히 부합했다.
두 사람의 관계는 빠르지 않았고 주변에서도 무리 없이 받아들여졌다. 이민재는 할인에게도 비슷한 방식으로 다가갔다. 그는 자신을 드러내려 하지 않았고 무리하게 가까워지지도 않았다. 대신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며 필요할 때만 개입했다. 할인은 처음에는 민재를 경계했지만 그의 태도에서 위협을 느끼지 않았다. 민재는 질문을 하지 않았고 평가하지도 않았다. 할인의 성적이나 친구 관계에 간섭하지 않았고 서연이 중심이 되도록 물러서 있었다. 이런 태도는 주변 사람들에게 성숙함으로 인식되었다. 결혼은 소규모로 이루어졌다. 큰 축하나 과시 없이 가까운 사람들만 참석한 자리였다. 민재는 그 이후에도 이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가정 내에서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고 결정권을 주장하지도 않았다. 서연은 그런 모습에서 안정을 느꼈다. 그녀는 민재가 가족을 지키는 방식이 조용함이라고 믿었다. 할인 역시 서서히 민재의 존재를 받아들이는 듯 보였다. 그러나 민재의 내면은 누구에게도 드러나지 않았다. 그는 감정을 표현하는 대신 상황을 관리하는 데 익숙한 사람이었다. 기다림과 침묵은 그에게 자연스러운 도구였다. 그는 서두르지 않았고 필요 이상의 설명을 하지 않았다. 민재의 삶은 언제나 겉으로는 단정했고 그 단정함 속에 무엇이 숨겨져 있는지는 아무도 알지 못했다. 이 시점까지 그 사실을 의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결혼 이후의 생활은 겉으로 보기에는 안정적이었다. 김서연은 다시 가족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릴 수 있게 되었다고 느꼈고 박민재는 그 기대를 깨지 않는 사람처럼 보였다. 그는 가정의 중심에 서려 하지 않았고 모든 결정에서 한 발 물러난 위치를 유지했다. 서연은 그런 태도를 배려라고 해석했다. 할인에게도 민재는 억지로 다가오지 않는 어른이었다. 말이 적고 질문이 없으며 평가하지 않는 존재는 할인에게 부담이 적었다. 처음부터 두 사람 사이에 특별한 친밀감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민재는 할인의 일상에 깊이 개입하지 않았다. 학교 이야기, 친구 관계, 성적에 대해 묻지 않았고 대신 필요할 때만 조용히 옆에 있었다. 할인은 그런 거리를 안전하다고 느꼈다. 서연 역시 안심했다. 새로 들어온 남편이 아이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녀는 스스로 좋은 선택을 했다고 믿었다. 변화는 아주 천천히 시작되었다. 민재가 할인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방식은 눈에 띄지 않았다. 학원 픽업을 대신하거나 서연이 야근인 날 저녁을 챙기는 정도였다. 그러다 민재는 주말마다 바다에 나가는 일에 할인을 자연스럽게 포함시켰다. 처음에는 서연도 함께 가자는 이야기가 나왔지만 곧 그것은 둘만의 시간이 되었다. 서연은 그 이유를 깊이 생각하지 않았다. 민재가 가진 전문성과 할인의 흥미가 잘 맞는다고 여겼다. 할인은 바다에서의 시간을 편안해했다. 말수가 적은 아이에게 바다는 설명이 필요 없는 공간처럼 느껴졌다.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을 굳이 말로 풀어내지 않아도 되었고 질문을 받지 않아도 괜찮았다. 민재는 할인에게 조언을 하지 않았고 가르치려 들지도 않았다. 대신 규칙과 순서를 알려주었다. 언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그리고 침묵이 유지되어야 할 순간을 자연스럽게 정리해 주었다. 그 관계는 서서히 빈도를 늘려갔다. 한 달에 한두 번이던 바다 일정은 매주가 되었고 곧 평일 저녁까지 포함되었다. 서연은 퇴근 후 집에 돌아와 두 사람이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는 사실을 종종 마주했다. 연락은 늦게 닿았고 이유는 늘 비슷했다. 시간이 예상보다 길어졌다는 설명이었다. 서연은 그 말을 의심하지 않았다. 민재는 항상 예측 가능한 사람이었고 할인 역시 불만을 말하지 않았다. 할인의 변화는 다른 영역에서 나타나기 시작했다. 또래 친구들과의 교류가 줄어들었고 학교 행사에 대한 관심도 옅어졌다. 방과 후 활동에서 자연스럽게 빠졌고 교회 청소년 모임에도 더 이상 참여하지 않았다. 서연은 이를 성장 과정의 일부로 받아들였다. 아이는 사춘기에 접어들고 있었고 조용해지는 것은 특별한 문제가 아니라고 스스로를 설득했다. 교사들은 할인을 성숙한 학생으로 평가했다. 수업 태도는 모범적이었고
감정 표현은 절제되어 있었다. 상담 시간에도 큰 고민을 털어놓지 않았고 질문에는 신중하게 답했다. 한 교사는 서연에게 할인이 주변 상황을 유심히 관찰하는 아이라고 전했다. 서연은 그것을 장점으로 받아들였다. 세상을 쉽게 믿지 않는 태도는 아이를 보호해 줄 것이라 생각했다. 집안에서의 분위기도 달라졌다. 할인은 점점 자기만의 공간을 중시하기 시작했다. 방문을 닫는 시간이 늘었고 혼자 있는 시간을 선호했다. 샤워 시간이 길어졌고 서연에게 하루를 설명하는 말은 점점 짧아졌다. 서연은 그 변화에 익숙해지려 했다. 아이에게 필요한 거리라고 믿었다. 민재는 그 과정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개입하지 않는 태도를 유지했고 서연은 그것을 존중으로 해석했다. 어느 날 서연은 할인의 방을 정리하다가 작은 공책 하나를 발견했다. 숨겨진 것은 아니었지만 일부러 꺼내놓은 것도 아닌 위치였다. 서연은 무심코 첫 페이지를 넘겼고 그곳에 적힌 문장을 보고 멈췄다. 바다는 육지보다 안전하다. 그 문장은 감정을 꾸민 표현처럼 보이지 않았다.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문장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확인하듯 적은 문장처럼 느껴졌다. 서연은 더 읽지 않았다. 공책은 원래 있던 자리로 돌려놓았다. 그날 저녁, 서연은 민재에게 그 이야기를 전했다. 민재는 과도한 해석을 경계하는 태도를 보였다. 할인이 예민한 시기일 뿐이라는 설명이었다. 바다는 할인을 진정시키는 공간이고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니라는 식의 반응이었다. 서연은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민재는 언제나 상황을 단순하게 정리하는 사람이었고 서연은 그 단순함이 오히려 안심을 준다고 느꼈다. 하지만 할인의 관심사는 점점 한 방향으로 집중되었다. 생일이나 기념일에 원하는 물건은 달라졌다. 옷이나 전자기기 대신 낚싯대, 방수 가방, 해양 관련 서적을 원했다. 장래 희망에 대해서도 바다와 관련된 이야기를 꺼냈다. 서연은 그 변화가 주도적으로 선택한 꿈이라고 믿었다. 아이가 명확한 목표를 가진다는 것은 긍정적인 신호처럼 보였다. 민재는 그런 선택을 조용히 지원했다. 그는 서연에게 특정한 요구를 하지 않았고 대신 자연스럽게 자신과 할인의 영역을 만들어갔다. 서연이 그 공간에 들어가려 할 때면 할인은 다른 약속을 이유로 피했다. 민재는 혼자 다녀오겠다고 말했다. 그 과정은 충돌 없이 이루어졌고 그래서 더 의심받지 않았다. 서연은 점점 설명하기 어려운 거리감을 느꼈다. 할인은 여전히 예에 바르고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지만 감정의 온도는 낮아졌다. 포옹은 형식적으로 느껴졌고 눈을 맞추는 시간은 짧아졌다. 서연은 그 변화를 스스로의 탓으로 돌렸다. 일에 집중하느라 아이를 충분히 보지 못한 결과라고 생각했다. 어느 날 서연은 집안의 외투 보관함에서 낯선 가방 하나를 발견했다. 학교 가방과는 달랐고 민재의 장비와도 다른 종류였다. 방수 재질이 가방이었다. 서연은 그것을 열지 않았다. 대신 민재에게 물었다. 민재는 지인의 물건을 잠시 맡아두었다고 설명했다. 서연은 더 묻지 않았다. 그날 밤 서연의 머릿속에는 낮에 본 문장이 다시 떠올랐다. 바다는 육지보다 안전하다.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없었지만 잊히지도 않았다. 이때까지도 서연은 그것을 위협으로 인식하지 않았다. 다만 설명되지 않는 무언가가 쌓이고 있다는 감각만이 남아 있었다. 2010년 8월 초, 서연의 일상은 이미 균열을 품고 있었다. 설명되지 않는 거리감과 반복되는 침묵은 가정 안에서 하나의 규칙처럼 굳어지고 있었다. 그 주말 역시 특별한 예고는 없었다. 민재는 할인과 함께 바다에 나갈 계획을 전했고 서연은 익숙한 일정으로 받아들였다. 같은 시간, 같은 이유, 같은 방식이었다. 서연은 그 반복 속에서 더 이상 질문을 만들지 않았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돌아오지 않았다. 약속된 시간은 지났고 하루가 흘러도 소식은 없었다. 서연은 처음에는 통신 문제라고 생각했다. 과거에도 연락이 늦어진 적은 있었다. 그러나 밤이 지나고도 아무런 신호가 없자 불안은 현실로 자리를 잡기 시작했다.
서연은 항구와 관련 기관에 문의했고 결국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실종 신고가 접수되었다. 며칠 뒤 민재 명의로 등록된 선박이 외해에서 발견되었다. 선박에는 특별한 파손이 없었고 비상 장비 역시 사용되지 않은 상태였다. 음식과 물은 남아 있었고 항해 기록에서도 이상 징후는 확인되지 않았다. 조사 결과는 명확하지 않았고 그래서 더욱 불안했다. 사고의 흔적이 없다는 사실은 안도보다는 공백을 남겼다. 해경과 관련 기관은 수색을 시작했다. 일정 기간 동안 집중적인 탐색이 이어졌고 결과는 반복되었다.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다. 서연은 조사 과정에 성실히 협조했다. 민재의 경력과 성향, 할인의 상태, 최근의 변화까지 모두 전달되었다. 그러나 그 정보들은 하나의 결론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실종이라는 단어만이 남았다. 시간이 흐르면서 수색은 점차 축소되었다. 공식 발표에서는 추가 단서가 없다는 이유가 반복되었다. 서연은 그 말을 들으며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했다. 수색 종료는 구조적 결정이었지만 서연에게는 개인적인 포기처럼 느껴졌다. 누군가가 대신 끝을 선언했지만 서연의 시간은 그 지점에서 멈추지 않았다. 언론은 사건을 다뤘다. 아버지와 딸의 해상 실종이라는 표현이 사용되었고 안타까움과 미스터리가 강조되었다. 서연의 이름과 거주지는 공개되었고 집 앞에는 취재 요청이 이어졌다. 서연은 인터뷰를 거절했다. 설명할 수 있는 말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녀의 삶은 질문을 받는 위치로 이동했지만 답을 가진 사람은 아니었다. 주변의 반응은 조심스러웠다. 이웃은 음식을 가져왔고 교회에서는 기도를 올렸다. 동료들은 휴식을 권했다. 서연은 모든 호의를 받아들이면서도 거리감을 유지했다. 위로는 일시적이었고 질문은 지속되었다. 밤이 되면 서연은 연락을 기다리는 습관을 멈추지 못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과정이 하루의 마지막이 되었다. 법적 절차는 서연의 의지와 무관하게 진행되었다. 실종자 처리와 관련된 안내가 도착했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사망 추정 신청이 가능하다는 설명이 이어졌다. 서연은 서류를 보관만 했을 뿐 바로 응하지 않았다. 종이에 적힌 문장은 현실보다 빨랐고 서연은 그 속도를 따라갈 수 없었다. 집안은 변화 없이 유지되었다. 민재의 물건과 할인의 물건은 그대로였다. 서연은 그것들을 정리하지 않았다. 정리라는 행위는 인정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대신 생활은 최소한으로 이어졌다. 출근과 퇴근, 식사와 수면이 반복되었다. 상담실에서 만나는 아이들의 이야기는 서연을 붙잡아 두는 역할을 했다. 누군가의 불안을 듣는 시간만이 서연을 현재에 머물게 했다. 계절이 바뀌고 사건은 점차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졌다. 공식 수색은 종료되었고 기록은 보관 상태로 전환되었다. 서연은 그 통보를 받으며 설명하기 어려운 감정을 느꼈다. 끝났다는 말이 의미하는 것은 구조의 종료였지만 서연에게는 기다림의 시작이었다. 이 몇 달 뒤 법원은 사망 추정 절차를 진행했다. 명확한 증거가 없었지만 장기간 실종이라는 조건이 충족되었다. 서연은 법정에서 차분하게 서류를 제출했다. 감정은 뒤로 밀려 있었고 현실적인 판단만이 앞에 놓여 있었다. 판결은 행정적이었다. 두 사람은 사망자로 분류되었다. 서연은 집으로 돌아와 문서를 정리했다. 그 과정에서도 울음은 없었다. 눈물은 이미 다른 형태로 굳어 있었기 때문이다. 서연은 민재의 옷을 상자에 담아 보관했고 할인의 방은 손대지 않았다. 침대와 책상, 벽에 붙은 메모까지 모두 그대로였다. 변화는 불경처럼 느껴졌다. 시간은 다시 흐르기 시작했지만 방향은 없었다. 서연은 재혼을 고려하지 않았고 새로운 계획도 세우지 않았다. 주변에서는 회복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지만 서연은 무엇을 회복해야 하는지 알지 못했다. 죽음을 받아들이는 과정이 아니라 부재와 함께 살아가는 방식만이 필요했다. 매년 8월이 되면 서연은 조용한 의식을 이어갔다. 촛불 하나를 켜고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 기도도 하지 않았다.
다만 그날을 지나보냈다.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질 것이라는 말은 현실이 되지 않았다. 대신 감각은 무뎌졌고 의심은 사라지지 않았다. 서연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하나의 질문이 남아 있었다. 사고였다면 왜 흔적이 없었는지, 구조 요청이 없었는지, 배는 왜 돌아왔는지. 그 질문들은 답을 요구하지 않고 존재했다. 서연은 그것들을 밀어내지 않았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 사건은 끝난 것이 아니라 아직 설명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이 시기까지 서연의 삶은 기다림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그 기다림에는 끝이라는 개념이 없었다. 시간은 서연에게 관대하지 않았다. 해가 바뀌고 계절이 반복되어도 그녀의 삶은 한 지점에 고정된 채로 움직였다. 사람들은 서서히 사건을 잊었고 주변의 위로도 점점 줄어들었다. 서연은 여전히 같은 아파트에 살았고 같은 길로 출퇴근했으며 같은 자리에서 하루를 마무리했다. 민재와 할인이 사라진 이후의 삶은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내지 못했다. 대신 과거를 유지하는 방식으로만 이어졌다. 법적으로 두 사람이 사망자로 분류된 이후 서연은 행정적인 절차를 하나씩 처리해야 했다. 보험 문제는 복잡했다. 사고가 아닌 실종이라는 점, 명확한 사망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지급은 지연되었다. 서연은 이 일을 제기했고 서류를 제출했으며 변호사와 상담도 받았다. 그러나 결과는 반복되는 보류 통보였다. 서연은 점점 재정적인 압박을 느끼기 시작했다. 생활은 검소해졌고 선택지는 줄어들었다. 서연은 차량을 처분했고 민재가 사용하던 소형 선박 역시 매각했다. 그 과정에서 그녀는 감정을 정리하지 않았다. 단지 유지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씩 내려놓았을 뿐이었다. 경제적인 이유였지만 동시에 과거와의 연결고리가 끊어지는 순간이기도 했다. 서연의 신앙은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지만 이전과 같은 형태로 존재하지 않았다. 교회에는 나갔고 예배에도 참석했지만 기도는 형식에 가까웠다. 위로를 구하기보다는 버티기 위한 틀을 유지하는 정도였다. 상담 교사로서의 일은 계속되었고 아이들의 이야기를 듣는 시간은 서연에게 일종의 의무이자 균형 장치가 되었다. 누군가의 문제를 다루는 동안만큼은 자신의 질문을 뒤로 미룰 수 있었다. 그러나 고요한 시간은 늘 돌아왔다. 밤이 되면 서연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같은 생각을 반복했다. 배가 돌아왔다는 사실, 흔적이 없다는 점, 구조 요청이 없었다는 기록. 이 모든 요소는 사고라는 결론과 어울리지 않았다. 서연은 그 생각을 부정하지도 완전히 받아들이지도 못한 채로 시간을 흘려보냈다. 12년이라는 시간은 사람의 기억을 흐리게 만들 수 있다고들 말했지만 서연의 기억은 그렇지 않았다. 민재의 말투, 할인의 표정, 그들이 떠나던 날의 일정까지 모두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서연은 그것을 붙잡고 있었고 놓지 않았다. 놓는 순간 모든 것이 허상이 될 것 같았기 때문이다. 2022년 5월 7일 토요일 오후였다. 서연은 집에서 간단한 정리를 하고 있었고 휴대전화는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다. 대학 시절부터 알고 지내던 친구 산드라에게서 메시지가 도착했다. 특별한 인사말 없이 짧은 영상 파일 하나가 첨부되어 있었다. 산드라는 해외 출장이 잦은 사람이었고 종종 여행 중 찍은 영상을 보내오곤 했다. 서연은 큰 생각 없이 영상을 재생했다. 영상은 짧았고 흔들리는 화면 속에는 많은 사람들이 보였다. 축제의 일부를 담은 듯한 기록이었다. 서연은 처음에는 집중하지 않았다. 화면을 스쳐 지나가는 얼굴들은 낯설었고 그저 먼 이야기처럼 느껴졌다. 그러나 몇 초가 흐른 뒤 서연의 시선은 화면 한쪽에 머물렀다. 그곳에 있던 두 사람은 분명히 낯설지 않았다. 나이가 들었고 외형은 달라졌지만 움직임과 분위기에는 설명할 수 없는 익숙함이 있었다. 서연은 영상을 멈췄다. 다시 재생했다. 그리고 다시 멈췄다. 그 과정에서 서연의 감정은 급격하게 변하지 않았다. 대신 몸 전체가 멈춘 듯한 감각이 찾아왔다. 서연은 화면을 확대했다. 화질은 좋지 않았고 얼굴은 선명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신은 흔들리지 않았다. 박민재였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여성은 박하린이었다. 어린 시절의 모습은 아니었지만 성장한 할인의 형태는 서연의 기억과 정확히 맞아떨어졌다. 웃는 방식, 고개를 기울이는 습관, 눈의 선까지 모두 연결되었다. 서연은 소리를 내지 않았다. 놀라움은 비명으로 터지지 않았고 슬픔도 눈물로 이어지지 않았다. 대신 오랜 시간 축적된 의심이 한순간에 현실이 되는 감각이 찾아왔다. 그녀는 영상을 여러 번 반복해 보았다. 픽셀이 깨질 정도로 확대했지만 그럴수록 확신은 더 단단해졌다. 그날 저녁, 서연은 아무에게도 연락하지 않았다. 산드라에게도, 가족에게도, 교회 사람들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조용히 앉아 있었다. 머릿속에서는 지난 12년의 시간이 빠르게 재구성되고 있었다. 할인의 변화, 민재의 태도, 바다와 관련된 말들, 설명되지 않던 공백들이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졌다. 그들은 죽지 않았다. 사고도 아니었다. 그들은 선택했다. 이 결론은 서연에게 분노보다도 깊은 공허를 안겼다. 자신이 애도했던 대상이 실은 다른 삶을 살고 있었다는 사실은 지난 12년 전체를 부정하는 일이었다. 서연은 자신이 무엇을 잃었는지 다시 계산해야 했다. 남편과 딸이 아니라 삶의 방향과 정체성이었다. 그날 밤, 서연은 침대에 누워도 잠들지 못했다. 눈을 감으면 영상의 한 장면이 반복되었다. 웃고 있던 두 사람의 모습은 기억 속의 얼굴과 겹쳐졌다. 서연은 그 장면을 밀어내지 않았다. 피하지도 않았다. 대신 받아들였다. 부정이 더 이상 의미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영상을 다시 확인했다. 삭제했다가 다시 복원했다. 그 과정을 몇 번 반복한 뒤 결국 파일을 보관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고 착각도 아니었다. 서연은 그 사실을 인정했다. 인정하는 순간 그녀의 삶은 다시 한번 방향을 바꾸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기다림이 아니었다. 확인과 대면을 향한 시간이었다. 서연은 영상을 확인한 이후 며칠 동안 일상을 유지했다. 출근 시간과 퇴근 시간은 변하지 않았고 상담실에서의 태도도 평소와 같았다. 동료들은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다. 서연 역시 일부러 변화를 만들지 않았다. 갑작스러운 감정의 분출은 오히려 판단을 흐릴 것이라 여겼다. 그녀에게 필요한 것은 분노의 표출이 아니라 사실의 확인이었다. 영상은 단서였다. 축제의 형식, 등장한 사람들의 복장, 화면에 스쳐 지나간 표지와 상점 이름. 서연은 하나씩 정리했다. 인터넷 검색과 기록을 통해 영상이 촬영된 장소가 제주도의 한 해안 마을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관광 중심지가 아닌 장기 거주자가 많은 지역이었다. 서연은 이 정보가 우연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민재가 선택했을 법한 장소였다. 익명성이 보장되고 과거를 묻지 않는 공동체. 서연은 산드라에게 추가 질문을 하지 않았다. 이미 충분했다. 대신 항공편과 숙소를 알아보았다. 왕복이 아닌 편도를 선택했다. 일정은 짧게 잡았지만 체류 기간을 제한하지는 않았다. 그녀는 이번 이동을 여행으로 규정하지 않았다. 확인을 위한 과정이었고 결과에 따라 돌아오지 않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었다. 제주에 도착한 이후 서연은 바로 움직이지 않았다. 처음 며칠은 지역의 생활 패턴을 파악하는 데 사용했다. 사람들의 이동 시간, 상점의 운영 방식, 주민들의 관계망. 이곳은 질문을 많이 하지 않는 분위기를 가지고 있었다. 새로운 사람이 들어와도 과거를 캐묻지 않았고 오래된 주민처럼 행동하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곳이었다. 서연은 그 점에서 이 지역이 선택된 이유를 이해했다. 서연은 영상 속 배경과 일치하는 장소들을 하나씩 확인했다. 상점의 외관, 벽의 색, 거리의 구조. 완벽히 일치하는 지점을 찾는 데에는 시간이 걸렸지만 과정은 명확했다. 그리고 마침내 영상과 같은 배경을 가진 거리에서 익숙한 얼굴을 확인했다. 민재는 다른 이름으로 불리고 있었다.
지역 사람들은 그를 오래된 주민처럼 대했다. 특별히 친밀하지도 배타적이지도 않은 관계였다. 그는 조용히 생활하고 있었고 해양 장비와 관련된 일을 간헐적으로 맡고 있었다. 공식적인 직업은 없었지만 필요할 때 불려가는 방식이었다. 민재는 여전히 눈에 띄지 않는 위치를 유지하고 있었다. 할인 역시 다른 이름을 사용하고 있었다. 그녀는 성인이 되었고 지역 아이들을 대상으로 영어를 가르치고 있었다. 활동은 제한적이었고 사적인 이야기는 공유하지 않는 태도를 유지했다. 사람들은 그녀를 예에 바르고 책임감 있는 사람으로 인식했다. 그녀의 과거를 아는 사람은 없었고 그것을 궁금해하는 사람도 없었다. 서연은 며칠 동안 두 사람의 생활을 관찰했다. 관찰은 개입이 아닌 확인이었다. 일정한 시간에 반복되는 일상, 외부와의 거리, 서로에게 집중된 세계. 그 관계는 가족의 형태를 띠고 있지 않았다. 서연은 그 사실을 부정하려 하지 않았다. 부정은 이미 오래전에 끝났기 때문이다. 가장 결정적인 순간은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났다. 두 사람이 서로를 대하는 방식은 보호와 의존의 경계를 넘어서 있었다. 서연은 그것을 설명하려 하지 않았다. 설명은 변명이 될 수 있었고 그녀는 더 이상 변명을 필요로 하지 않았다. 이 시점에서 서연의 감정은 폭발하지 않았다. 오히려 이상할 만큼 차분했다. 12년 동안 유지해온 의심이 하나의 형태로 완성되었기 때문이다. 혼란은 이미 지나갔고 남은 것은 명확한 인식이었다. 민재는 보호자의 역할을 넘어섰고 하리는 그 구조 안에서 다른 선택을 했다. 그 선택에는 서연의 자리가 없었다. 서연은 노트에 사실만을 적었다. 날짜, 시간, 확인된 정보. 감정은 배제되었다. 이 기록은 누군가를 설득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스스로를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한 장치였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을 우연이나 착각으로 돌릴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며칠이 지나면서 서연은 하나의 결론에 도달했다. 이 만남은 예정되어 있지 않았지만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다. 대면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과정의 마지막 단계였다. 서연은 그 사실을 받아들였다. 그녀는 여전히 누구에게도 연락하지 않았다. 법적 조치나 외부의 개입을 떠올리지도 않았다. 이것은 공적인 문제가 아니라 개인의 삶에서 벌어진 파괴였다. 서연은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이미 알고 있었다. 그 선택이 옳은지에 대한 판단은 나중의 일이었다. 서연은 체류 기간을 연장했다. 일정은 느려졌지만 방향은 분명해졌다. 기다림은 끝났고 확인은 완료되었다. 남은 것은 끝을 만드는 일이었다. 서연은 그 끝이 어떤 형태가 될지 아직 정의하지 않았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다시는 돌아가서 촛불을 켜는 삶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사실이었다. 서연은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확인은 끝났고 의심은 사라졌다. 남은 시간은 결정을 위한 것이었다. 그녀는 그 결정을 충동으로 규정하지 않았다. 오히려 오랜 시간 축적된 사실들이 하나의 방향으로 정렬된 결과였다. 지난 12년 동안 서연의 삶을 지탱해온 것은 기다림이었지만 이제 기다림은 의미를 잃었다. 서연은 며칠 동안 같은 거리에서 같은 일상을 반복했다. 민재와 할인의 동선은 일정했고 예측 가능했다. 두 사람은 자신들이 과거로부터 완전히 벗어났다고 믿는 듯 보였다. 이름이 바뀌었고 관계는 다시 정의되었으며 주변의 시선은 그 변화를 의심하지 않았다. 서연은 그 사실이 가장 견디기 어려웠다. 자신만이 남겨진 채 모든 것이 정상처럼 흘러가고 있다는 점이었다. 서연은 기록을 멈췄다. 더 이상의 정보는 필요하지 않았다. 이미 충분히 알게 되었고 그 사실은 변하지 않을 것이었다. 그녀는 한 장의 종이에 짧은 문장을 남겼다. 그 문장은 누군가를 설득하기 위한 것도 이해를 구하기 위한 것도 아니었다. 자신이 여기까지 오게 된 이유를 스스로에게 확인하는 문장이었다. 그 종이는 가방 안쪽에 넣어두었다. 결정은 조용히 이루어졌다.
서연은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고 조언을 구하지도 않았다. 이 선택은 공유될 수 없는 것이었다. 법과 도덕, 사회적 기준이 무엇을 말할지 서연은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자신의 삶이 이미 그 기준 바깥으로 밀려나 있다는 사실을 부정하지 않았다. 그녀에게 남아있던 것은 옳고 그름이 아니라 끝내야 할 이야기였다. 서연은 민재와 할인이 함께 있는 시간을 선택했다. 우연을 가장한 필연이었다. 그 순간은 갑작스럽지 않았고 서연에게는 이미 여러 번 마음속에서 지나간 장면이었다. 실제로 마주한 현실은 상상보다 조용했다. 소리 없는 확인이 이루어졌고 더 이상의 부정은 필요하지 않았다. 서연은 그들을 향해 말을 꺼냈다.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다. 질문은 짧았고 대답은 필요하지 않았다. 이미 모든 것이 드러난 상태였기 때문이다. 민재는 설명을 시도하려 했고 할인은 침묵 속에서 선택을 고수했다. 그 반응은 서연에게 새로운 정보를 주지 않았다. 오히려 지난 12년의 공백을 완성시키는 역할을 했다. 서연은 자신이 무엇을 잃었는지를 다시 확인했다. 남편과 딸이라는 관계가 아니라 신뢰와 보호, 그리고 자신의 삶이었다. 민재는 보호자의 역할을 배반했고 할인은 그 배반 속에서 새로운 관계를 선택했다. 그 선택은 서연의 삶을 지우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그 순간 서연은 분노를 느끼지 않았다. 감정은 이미 소진된 상태였다. 대신 차가운 인식만이 남아 있었다. 이 관계는 더 이상 되돌릴 수 없었고 용서로 덮을 수 있는 단계도 아니었다. 서연은 자신이 살아온 방식과 그들이 선택한 방식이 완전히 다른 지점에 서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였다. 결정은 그 자리에서 시행되었다. 과정은 길지 않았고 망설임도 없었다. 서연은 그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않았다. 그녀에게 이 순간은 폭발이 아니라 종결이었다. 모든 것이 끝난 뒤 서연은 도망치지 않았다. 숨지 않았고 상황을 부정하지도 않았다. 그녀는 자신이 한 일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다. 그 인식은 혼란이 아니라 오히려 이상할 만큼의 평온을 동반했다. 12년 동안 이어진 질문이 마침내 멈췄기 때문이다. 주변의 반응은 늦게 도착했다. 사람들의 시선과 소음, 그리고 공식적인 절차가 이어졌다. 서연은 그 모든 것에 저항하지 않았다. 자신의 역할은 이미 끝났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남은 것은 사회가 판단할 몫이었다. 서연은 신원을 밝히는 과정에서도 침착했다. 이름과 과거, 그리고 관계를 숨기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을 피해자로 규정하지 않았고 동시에 자신의 행위를 부정하지도 않았다. 그저 사실을 나열했다. 그 사실들은 오랜 시간 동안 침묵 속에 쌓여온 것들이었다. 그날 이후 서연의 삶은 다시 한번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이동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기다림이 없었다. 의심도, 기대도, 가능성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자신이 선택한 이 끝이 더 이상 미뤄질 수 없는 마지막 단계였다는 것을. 사건 이후의 시간은 빠르게 정리되었다. 서연은 저항하지 않았고 도망치지도 않았다. 자신의 이름과 과거, 관계를 숨기지 않았으며 조사 과정에서 사실을 그대로 전달했다. 그녀의 진술에는 과장도 변명도 없었다. 오랜 시간 동안 쌓여있던 기록과 기억은 하나의 흐름으로 정리되었고 그 흐름은 법적 언어로 옮겨졌다. 사회는 이 사건을 범죄로 규정했고 그 규정은 절차에 따라 진행되었다. 재판은 감정에 호소하지 않았다. 검사는 계획성과 이동 경로, 준비 과정을 제시했고 변호인은 장기간의 상실과 심리적 침식을 언급했다. 서연은 증언대에 서지 않았다. 대신 이전에 제출한 진술서가 낭독되었다. 그 문장들은 감정의 고저 없이 이어졌고 오히려 그 평탄함이 법정에 무게를 남겼다. 서연은 자신의 행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었고 그 책임을 회피하지 않았다. 판결은 명확했다. 유죄였다. 형량은 사회가 정한 기준에 따라 선고되었다. 선고문이 읽히는 동안 서연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다.
그 순간은 충격이나 절망으로 다가오지 않았다. 오히려 오랜 기다림의 끝처럼 느껴졌다. 더 이상 질문을 붙들고 살아가지 않아도 되는 상태였다. 구금 생활은 단순했다. 일정은 정해져 있었고 예측 가능했다. 서연은 그 구조에 적응했다. 하루의 시작과 끝이 분명한 공간은 그녀에게 낯설지 않았다. 오히려 지난 12년 동안 유지해온 불확실한 기다림보다 안정적으로 느껴졌다. 밤이 되면 전화 소리를 상상할 필요도, 문이 열리기를 기대할 필요도 없었다. 서연은 처음으로 깊은 잠을 경험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서연은 자신의 삶을 다시 바라보게 되었다. 상담교사로 일하던 시절의 기록을 떠올렸고 아이들의 불안과 침묵을 대하던 순간들을 되짚었다. 그 기억들은 새로운 의미를 얻었다. 누군가의 침묵은 언제나 안전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사실, 안정으로 보이는 구조가 때로는 감춰진 파괴를 품고 있다는 사실이 분명해졌다. 서연은 글을 쓰기 시작했다. 특정 대상을 향한 편지는 아니었다. 자신에게 남아있던 조각들을 정리하는 과정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를 미화하지 않았다. 상실과 분노, 그리고 선택의 결과를 그대로 적었다. 그 기록은 변명이나 고백이 아니라 하나의 증언에 가까웠다. 사회는 이 사건을 다양한 방식으로 해석했다. 어떤 이는 비극으로, 어떤 이는 범죄로 규정했다. 서연은 그 해석들에 개입하지 않았다. 이미 자신의 몫은 끝났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그녀에게 중요한 것은 판단이 아니라 더 이상 숨겨진 질문이 남아있지 않다는 사실이었다. 시간이 더 흐른 뒤 서연은 자신의 삶에서 하나의 장이 완전히 닫혔음을 인식했다. 할인의 이름을 떠올릴 때 이전과 같은 감정은 찾아오지 않았다. 분노도, 부정도 사라진 자리에는 조용한 슬픔만이 남아있었다. 그 슬픔은 특정 대상을 향하지 않았다. 잃어버린 시간과 되돌릴 수 없는 선택들에 대한 애도였다. 서연은 어느 날 짧은 문장을 적었다. 나는 한 번 애도했고 2번 애도했다. 이제는 더 이상 애도하지 않는다. 그 문장은 선언이 아니었다. 삶을 다시 시작하겠다는 약속도 아니었다. 다만 멈추겠다는 결정이었다. 끝없이 반복되던 기다림과 질문을 내려놓겠다는 선택이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누군가에게는 경고로, 누군가에게는 질문으로 남을 것이다. 보호라는 이름 아래 이루어지는 침묵, 안정이라는 말로 가려지는 통제, 그리고 사회가 외면하기 쉬운 관계의 왜곡은 어느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다. 서연의 삶은 극단적인 결말을 맞았지만 그 과정은 일상 속에서 충분히 자라날 수 있는 것이었다. 이 이야기가 남기는 것은 정의에 대한 답이 아니라 책임에 대한 질문이다. 누군가의 침묵을 그냥 지나치지 않았는지, 안정이라는 이유로 불편한 신호를 무시하지 않았는지, 보호의 경계를 스스로 점검해 왔는지에 대한 질문이다. 비극은 갑자기 시작되지 않는다. 대부분은 설명되지 않은 순간들이 쌓여 만들어진다. 서연은 이제 더 이상 기다리지 않는다. 그녀의 삶은 사회가 정한 틀 안에서 이어질 것이다. 그러나 그 안에서 그녀는 분명히 알고 있다. 진실을 외면한 평온은 결국 누군가의 삶을 파괴한다는 것, 그리고 인간에게 가장 잔인한 상실은 죽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존재에게서 지워지는 것이라는 사실을.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귀 기울여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잠시 멈추어 한 사람의 삶과 선택, 그리고 그로 인해 남겨진 흔적을 함께 바라봐 주셨다는 사실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사건의 나열이 아니라 신뢰와 침묵,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쉽게 중요한 신호를 지나쳐 버릴 수 있는지를 돌아보게 합니다. 보호라는 이름 아래 감춰진 관계, 안정이라는 이유로 외면된 불편함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지 조용히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가족이고 누군가의 이웃이며 사회의 한 구성원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남의 일처럼 느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작은 이상함을 그냥 넘기지 않았는지, 누군가의 침묵을 존중이라는 말로 방치하지 않았는지 스스로에게 한 번쯤 질문해 보게 된다면 이 이야기는 그 자체로 의미를 갖게 됩니다. 이 콘텐츠가 여러분의 마음에 아주 작은 여운이라도 남았다면 그것만으로도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응원의 마음을 전하고 싶으시다면 어렵지 않습니다. 마음이 움직인 순간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아래에 여러분의 생각이나 느낀 점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릴 수 있도록 채널 구독으로 함께해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관심과 참여가 이 채널을 이어가게 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